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체중계 숫자는 작년이랑 똑같은데 바지 허리가 안 잠기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앉으면 뱃살이 접히고 예전에 입던 옷이 배 때문에 못 입게 됐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나요? 저는 오늘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배가 나오는 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장과 간과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지방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응급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멀쩡하게 아침 드시고 밭에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 저녁 드시다가 가슴을 잡으며 쓰러지신 분, 그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오이지, 식혜, 어제 남은 볶음밥, 간식으로 드시는 고구마나 과일, 그 중에 지금 여러분 배를 나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25년, 그 이후 가정의학과로 전환해서 15년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40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는데 하루에 오시는 분 중 절반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가 나오고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별로 안 먹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봄에 인천에 사시는 72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 건강관리한다고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술도 끊으셨고 담배도 안 피우십니다. 본인은 꽤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바지 허리만 계속 늘어난다고 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오셨습니다. 체중은 78kg으로 2년째 변함이 없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이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복혈당 124, 중성지방 318,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36, 내장지방 면적이 CT에서 182제곱센티미터, 정상 내장지방 기준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입니다. 이분은 정상의 거의 2배가 쌓여 있었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핵심입니다. 이분이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아침은 현미밥에 나물 반찬, 점심은 집에서 드시는데 주로 국수나 칼국수, 저녁은 간단하게 과일이랑 고구마. 술은 없고 기름진 음식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장 지방이 이렇게 쌓였을까요? 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왜 배가 나오는지 그 근본 원리부터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배가 나오는 건 많이 먹어서다. 운동을 안 해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60세를 넘기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근육이 줄고 호르몬이 바뀌고 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지방이 팔뚝이나 허벅지에 쌓였다면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양의 지방이 배 안으로 내장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여도 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체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지방이 안 늘었다는 게 아니라 지방은 늘고 근육이 빠져서 총 무게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이 왜 위험하냐고요? 피하지방, 즉 배를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지방은 그냥 지방입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그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24시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요.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이 염증 물질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 안쪽에 녹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 녹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히는 게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증상 없이, 예고 없이.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점이 배에 쌓인 내장 지방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 사이즈가 늘어난 분 계신가요? 혹은 배를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것보다 배가 딱딱하게 볼록 나온 분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오늘 이 영상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40년 진료 경험에서 뽑은 배를 나오게 만드는 주범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순서가 올라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네 번째 주범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 안 하시는 겁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 건강식품 아닌가요? 비타민이 있고 섬유질도 있고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일에는 과당이 있습니다. 과당이라는 당이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일반 포도당과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과당은 반드시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간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간에서 과당이 처리될 때 남는 게 생깁니다. 그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중성지방이 어디에 쌓이냐면 바로 간에, 그리고 내장에 쌓입니다.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체중계 숫자는 안 올라도 배 안에 지방이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당뇨 경계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식단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밥을 줄이고 고기를 줄이고 대신 과일을 많이 드셨어요. 사과 하나, 귤 대여섯 개, 수박 두세 조각, 포도 한 송이. 하루에 이 정도는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어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이 278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190이었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간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소견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기름진 것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느냐고 우셨어요.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과당이 매일 간으로 쏟아지면서 간에 지방이 쌓인 겁니다. 이분에게 과일을 하루 한 가지,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 이하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드시지 말고 오전 중에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후에 중성지방이 187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경도로 개선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건강하게 산다고 과일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과, 귤, 바나나, 포도, 수박, 감. 특히 저녁에 과일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줄이고 시간을 바꾸고 종류를 바꾸면 됩니다.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는 과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훨씬 낫습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 망고는 과당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주범입니다. 이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십니다. 흰쌀밥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흰쌀밥을 많이, 빠르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쌀밥이 뭐가 문제야? 우리가 평생 먹어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흰쌀밥을 예전과 똑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먹고 나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급격하게 나오면 혈당은 빠르게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또 뭔가 드시고 싶어지는 겁니다. 과자든 과일이든 뭔가 달고 부드러운 것이 당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과잉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것도 내장 지방으로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밥을 굉장히 빠르게 드십니다. 10분이면 한 끼를 다 드세요. 밥을 2공기씩 드시는데 반찬은 소박하게 드십니다. 고기도 없고 기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허리 사이즈가 38인치입니다. 체중은 73kg으로 크게 안 변했는데 배가 앞으로 볼록 나와 있어요. 공복 혈당이 130이었고 당화 혈색소가 6.8%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거의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이분의 문제는 밥 먹는 속도와 양이었습니다.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포만감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데 20분이 걸리거든요. 10분 만에 드시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밥 2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께 밥 양을 1공기로 줄이고 20분 이상 드시고 밥 먹기 전에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라고 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4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6.2%로 내려갔고 허리 사이즈가 36인치로 줄었습니다. 체중은 1kg밖에 안 빠졌는데 허리가 2인치 줄었어요. 내장 지방이 빠진 겁니다. 지금 밥을 빠르게 드시는 분, 밥 먹고 두어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신 분, 식후에 꼭 뭔가 단 것이 당기는 분 계신가요? 바로 이 패턴이 내장 지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범입니다. 식혜, 수정과 그리고 시판 음료들입니다. 거기에 믹스커피까지 포함됩니다. 식혜가 왜요? 우리 명절 음식인데 문제는 당 함량입니다. 시판 식혜 한 캔에 들어있는 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35에서 40g입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10개 이상입니다. 수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당과 지방이 합쳐져서 열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이런 음료들은 씹는 게 없으니 포만감이 없어요. 마시고 나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간식을 그대로 드시면서 거기에 당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당은 아까 설명해드린 과당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고 내장 지방을 만듭니다. 하루에 식혜 하나, 믹스커피 2잔이면 추가 당이 80에서 100g이 됩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한 달에 내장 지방이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대구에 사시는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식사는 굉장히 절제하시는 분이셨어요. 밥도 반 공기씩 드시고 기름진 것도 안 드시고 그런데 하루에 믹스커피를 4~5잔 드셨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손님이 오실 때마다, TV 보실 때마다 믹스커피였어요. 커피 마시는 건 습관이라서 먹는 것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분의 중성 지방이 356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6, 그리고 복부 CT에서 내장 지방이 168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식사 절제만 하고 음료 관리를 안 하신 결과였습니다. 믹스커피를 하루 4~5잔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식혜나 수정과를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범은 근감소증, 즉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문제라며 근육이 왜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게 이해되시는 순간 왜 체중이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는지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엔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혈당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게 근육입니다. 전체 혈당 처리의 80%를 근육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60세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운동을 안 해도 그냥 나이가 들면서 줄어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엔진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2000cc 엔진이 혈당을 다 처리했는데 이제 1200cc 엔진이 됐으니 남는 혈당이 생깁니다. 그 남는 혈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내장에 쌓입니다. 먹는 양이 똑같아도,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은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쓰는 에너지 양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근육이 없으면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조금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 젊을 때랑 똑같이 드셔도 살이 찌는 거예요. 특히 배에.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77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30대부터 60대까지 날씬하셨어요. 평생 마른 편이셨는데 7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배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팔, 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졌어요. 체중계를 보면 71kg으로 40대 때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지는 한 치수가 늘었어요. 이분을 검사해보니 체성분 분석에서 근육량이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제지방량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23%나 낮았어요. 그런데 체지방률은 31%였습니다. 마른 비만, 내장 비만이었습니다. 혈압은 162에 98, 중성지방 287, 공복혈당 136. 이 모든 수치가 나빠져 있었는데 이분은 본인이 마른 편이라고 생각하셔서 검사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겁니다.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 이 체형을 의학적으로 복부비만,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중계 숫자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허리둘레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넘으면 복부비만입니다. 지금 당장 줄자로 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숨을 자연스럽게 쉬는 상태에서 배꼽 높이를 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관절이 아파서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이 말씀 드리시기 전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육을 늘리기 위한 운동, 60세 이후에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강하게 권하는 것은 스쿼트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그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 이게 스쿼트입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드실 수 있어요. 5번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커지면 혈당 소비 능력이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이 운동만 꾸준히 하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후에 당화 혈색소가 0.5에서 1% 내려간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허리둘레도 줄었습니다.
체중 변화는 거의 없는데 허리가 줄었다는 건 내장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각 10번씩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밥 먹고 10분 뒤에 의자에서 일어나서 10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고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식후 혈당을 잡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식후에 근육을 쓰면 올라가는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잘못된 상식 하나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뱃살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해야 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 운동입니다. 복근을 키우는 운동이지 내장 지방을 빼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특정 부위 운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은 전신에서 골고루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잘못하시면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뱃살 빼려고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허리 다치신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전신을 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 제자리에서 발을 높이 올리며 걷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앉았다 일어나기. 이 3가지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실 것이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1잔 이하로 줄이세요. 당장 끊기 어려우시면 설탕 없는 블랙커피로 바꾸시거나 보리차, 둥글레차로 대체하세요. 식혜와 수정과는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줄이세요. 대신 물을 하루 6잔 이상 드세요.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꾸실 것이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나물, 콩나물, 시금치, 무엇이든 채소를 2~3젓가락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세요. 이것만으로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꼭꼭 씹어 20분 이상 드세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번 20분 이상 빠르게 걸으세요. 보통 걸음이 아니라 옆 사람이랑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로 빠르게 걸으셔야 내장 지방 분해 효과가 납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오전에 1가지, 주먹 하나 크기로 드세요. 저녁에 드시는 과일은 잠들기 전에 혈당을 올리고 자는 동안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니까요. 그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이 반드시 올라와야 해요.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이 중 하나가 매 식사에 있어야 합니다. 두부 반 모면 단백질 9g, 계란 1개면 6g, 생선 한 토막이면 20g 정도입니다. 소화가 걱정되시면 연두부나 순두부로 시작하세요. 연두부는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충분하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 조림을 만드실 때 간장을 진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마 물에 물을 넣고 담백하게 졸이시면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하다고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닭 안심을 삶아서 결대로 찢어서 참기름, 약간 소금 아주 조금 깨 뿌려서 드시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연어도 좋습니다. 연어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내장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나오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 혈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 이 신호를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흘려보내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그 신호가 폭발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고 너무 늦게 오셔서 제가 도울 수 없었던 분들도 봤습니다. 그분들이 1년만 빨리 오셨더라면, 아니 6개월만 빨리 생활 습관을 바꾸셨더라면 그 생각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었습니다. 손자, 손녀 손잡고 공원에서 걷고 싶으신 분,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당신 삶을 사시고 싶은 분,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야 가족 전체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식사 후 10번 앉았다 일어나기, 매 끼니 단백질 1가지 올리기, 믹스커피를 보리차로 바꾸기. 이것만 3개월 해보시면 배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아니라 허리 둘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선택이 내년을 바꾸고 내년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형제분들께, 친한 지인분들께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